대형 사건이기 때문에 언론을 상대로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도 하고 종합 수사 결과 브리핑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서둘러서 사건을 축소하고 마무리하려는 느낌이다라는 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피가 흥건하게 젖은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살인미수 범죄의 강력한 증거물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걸 잃어버렸다는 점, 그리고 시급하게 범행 현장 장소를 물청소를 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당시 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구급차 이송 약 15분 뒤에 경찰은 사건 현장을 물청소로 아주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착용한 와이셔츠도 폐기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나도 폴리스 라인을 치고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한참 동안 수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재판에 넘길 때까지도 보존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수사의 원칙인데 증거를 인멸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당시 여러 의혹들이 있었는데 되게 이상한 점들은 있었는데 나중에 조금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죠.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그 당일에 부산 가덕도 내려간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전날에 와서 숙박을 하고 내려갔을 때 숙박 장소로 이동할 때 누군가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서 이 범인을 현장에 데려다주고 숙박을 하고 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는데 경찰이 아무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역시 이제 특검이 가동이 되니까 여러 가지 특히 이재명 테러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부산 가덕도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소위 말하는 그 세계로 교회가 그 근방에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세계로 교회를 알게 된 거는 지난 대선 당시에 리박스쿨 취재를 했을 때 이 극우 세력들이 온라인 댓글 작업에 더불어서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극우화시키는 교육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리박스쿨은 주니어 역사교실이란 명목으로 초중등 학생들에게도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르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복절이라고 부르고요. 경복절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리박스쿨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대리점 정도에 불과하다. 본점은 따로 있다라는 정황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본점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 극우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가 정광훈의 교회가 아니고 세계로 교회더라고요.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신도들을 상대로 목회 활동을 하는 걸 보면 기승전 다 이재명으로 끝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크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지만은 언론 보십시오. 심지어 조중동까지도 완전히 저 이재명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받은 제보, 아주 이제 신빙성 있는 유력한 제보였는데요. 테러범 김진성을 가덕도 피습 현장에 범행 현장에 태워다 준 사람이 그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가 세계로 교회 신도가 맞다라는 점. 그러니까 세계로 교회와 관계가 굉장히 깊숙이 있는 분으로부터 이제 제보가 온 건데 세계로 교회 교인이 김진성 범인을 이동시켜줬다는 점이고 이 교인이 그냥 단순하게 극우 논리에 빠진 그런 분이 아니고 그 부산 가덕도 그 인근에서 수협 은행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하여튼 백혈병인지 암인지 아주 중한 질병이 발생을 해서 생사가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몇 매체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운전자가 세계로 교회 교인이다라는 점이 있고 김충식 씨 있잖아요. 최은순의 한때 내연남이었던 김충식의 수첩에서 세계로 교회 손 목사 그리고 7억 원 충남 아산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제 자세히 써 있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에 이제 7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이 써 있고 세계로 교회가 한 메모장에서 발견된 걸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조작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점. 저희 제보 내용도 세계로 교회 교인이 이 김진성의 테러 범죄에 가담을 했다는 점들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 제보를 받고 있는 와중에 김상민 전 검사, 국정원의 그 범죄 특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김상민이 당시 이재명 테러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테러가 아니고 단순한 그냥 커터칼 해프닝이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굉장히 축소해서 테러 지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보고서를 올렸고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은 거특할 미수 사건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 라고 해서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채택이 돼서 테러 지정이 안 된 거죠. 근데 테러 지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는 게,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은 국내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 요원들이 정보 수집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는데, 테러 사건일 경우에는 국정원의 대테러팀이 투입이 돼서 그 테러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테러 지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만약에 당시에 국정원이 이 이재명 테러 사건,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을 했다면 국정원이 개입을 해주고 보다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상황이 왔던 거거든요. 근데 테러 지정을 막아야 했던 이유, 그리고 부산 강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굉장히 부실하게 수사를 하고 서둘러 마무리하고 김진성의 단독 범행이라는 식으로 이제 재판에 넘긴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 쪽에서도 누군가 이제 외압을 행사했던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마침 또 국정원에서 테러 지정을 못하게, 김상민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충식의 수천 메모까지 나온 점, 그리고 이동자가 세계로 교회 교인이라는 점을 봤을 때, 그렇다면 누군가 배우가 있고 거액의 돈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재명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국가공인 1호로 테러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첫 의미 있는 그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네. 조력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얘기 듣기로 그 벤츠차로 그놈 태워다 준 사람 있잖아요. 그 말고 네. 계속 그 사람 부추긴 거야. 야, 이 영상 한번 봐봐. 죽여야 되겠지. 막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으쌰으쌰 화이팅, 넌 할 수 있어. 했던 조력자와 누가 있어? 이 사람들이 설거 밝혀진 거고, 네. 이들이 전 제일 이가 갈렸거든요. 그 당시에 현장 그냥 치워버렸다. 맞아. 피 이거 다 지웠잖아요. 영상 한번 우리가 보고 오시죠.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사고 직후 10분 정도 지나서 저 짓거리를 합니다. 증거 인멸이야. 바로 경찰에서 와가지고 네. 생수를 사갖고 와. 물을 떠온 게 아니고 먹는 거. 지시가 있어. 저거 뒤에 있는 경찰서에서는, 경찰차에서는 물을 떠서 떠갖고 와. 너무 이상해. 다 둘러싸고 처음에 우산 씌워놨어 저기를. 그냥 급하게 지워요. 왜 그랬지? 원래 이 현장 보존이 핵심 아니에요? 네. 근데 피를 저렇게 많이 흘리셨던 거예요? 피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이 정도가 이렇게 묻어 있었는데 그걸 다 닦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 현장 보존을 위해서 뭘 쳐야 됩니까? 거기 바리게이트 막 이런 거 폴리스 치잖아요. 라인. 네, 폴리스 라인. 당연히 노랗게 있죠. 쳐야 되는 네. 거죠? 그거 없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저기 지웠다? 사진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사진도 없어요? 사진도 없어요. 뭐지? 이건 누가 지시한 거잖아요. 그리고 빨리 없애라. 거기서 뭐가 나올지 증거. 모릅니다. 그 단서가. 그 지혈을 했던 물품들. 네. 이런 것도 보존을 안 해요. 이 대통령의 셔츠도 병원 어디 버리는 데 가서 버린 거. 주워왔어요. 네, 주워왔어 나중에. 이 짓거리를 했는데 당시 수사를 공수처에서 했대요. 헐. 이거를 갖다 그냥 혐의 없음을 해버렸어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저 당시에 부산의 강서경찰서장이었을 거예요. 네. 그 사람 이름이 옥영미. 네. 그분은 저렇게 해놓고 네. 떵떵거리다가 정상적으로 정년 퇴임을 해요. 그리고 저 밑에서 지시받고 했던 경찰 2명. 우리가 저 누구야 찾아야 된다 했는데 못 찾다가 박선원 의원인가 국회 나가서 찾았다라고 해가지고 야 이제 곧 잡히겠구나 했는데 그냥 조용히 지나가더니 태스크포스가 마련되고 난 이후에야 저 두 사람을 송치를 하게 된 거예요, 검찰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와. 너무 놀랍습니다. 이번에서 어떤 걸 의미 있는 발표한 거예요? 조력자가 있었다는 거랑.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경찰들 네. 이제 수사를 제대로 받게 됐다. 다 묻어버렸거든요. 아. 자유당 시절도 아니고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 자리를 그냥 대놓고 10분 만에 덮어버리는 이게 이거 너무 현대 선진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그냥 묻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헬기로 이송해서 무슨 갑자기 프레임을 그런 식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지. 이거 다시 되돌아본 이유가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정말 언론 보도의 작태예요. 우린 그날 그 순간에 이재명을 잃을 뻔했어요. 네. 맞아. 의사들 증언하지만 정말 간발의 차로 지금 네. 이 동맥이 안 잘렸다는 거니까 네. 그때 확률상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았는데 거의 기적으로 살아나셨어.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보도 전체 2회 전 과정에 보면 오히려 뒤집어 씌워서 이재명 의원을 모욕하는 쪽으로 갔어. 막 헬리콥터 맞아. 특혜를 받았다. 이런 언론 하나도 반성 안 한다는 점 하나.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저 정도 규모의 테러면 최근에 우리 봤지만 미국에서 벌어진 것도 봤지만 이건 뒷부리를 쭉 캐면 그의 종교 관련이건 그의 유튜브 관련이건 심지어 정치 세력이건 고구마 줄기가 되어 다 있단 나오죠. 말이에요. 네. 이걸 사그리 캐야 되는 국가적 이 과제가 놓여진단 말이에요. 네. 테러 조직이 테러기 때문에 네. 하나도 안 했어. 맞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언론 보도를 잘 정리해서 벌어진 이 불행한 사건을 어떻게 뒤집어 갖고 역전시키느냐의 과정으로 한번 이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 네. 진상은 진짜 제대로 나와야 돼. 네. 지금 TF가 하고 있으니까 기대는 하겠는데 얼마나 할지. 저는 되게 위에서 지시가 있지 않았고서야 그때 언론에서 커터칼이다. 별로 막 되게 위중하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가벼운 어떤 그냥 해프닝처럼 나오는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제일 나섰대고 요번에 그 들어간 국정원에 김상민. 네. 김상민이가 뭐 컨트롤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 자가 제일 먼저 결론이 난 것 같아. 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커터칼은 긁혔다. 안철수가 그랬잖아. 목 조금 긁힌 것 같고 저렇게 난리를 친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안철수 인간 아니다. 와, 저 짐승됐다. 의사였던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 해프닝으로 만들자. 두 번째는 그거 갖고 난리쳐서 특혜받은 자로 만들자.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안 믿었겠지만 매일 종편에서 방송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생각에 끌려갔겠냐고. 맞아.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너무 사람 목숨 가지고 인간이 아니야. 정파적으로 뒤집어 갖고 이용하고 작전 짜고 말이죠. 와. 그래서 내란당 것들이 끔찍하다는 거예요. 뭔가 사법적으로도 미친 듯이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으로라도 이재명 대표를 없애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죠. 이렇게밖에 그죠. 의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뒤에 있던 그 배우를 캐내야 됩니다. 왜 캐내야죠. 이게 더 의심이 되냐면 국정원 얘기 잠깐 하셨지만 김상민이라는 애가 거기 김건희 라인이거든요. 어디 공천 줄래다가 거기다 박은 거예요. 안 되니까. 네. 그런데 걔가 커터칼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대강 빨리 마무리를 내야 된다라고 했던 시점이 그 언제 요거를 딱 그냥 끝내 이렇게 커터칼이야. 끝낸 게 그 윤석열의 탄핵 선거 하루 전이에요. 누가 봐도 탄핵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때. 네. 그럼 얘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급했을까? 이거 내일 탄핵되고 나가지고 여기 컨트롤하는 타워들이 바뀌게 되면 이거 우리 묻으려고 하는 거 이거 다시 까진다. 빨리 끝내버리고 버리자. 이런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파헤쳐야 되는 것이고 물론 다 감춰놨겠지만 그리고 당시 그 강서 경찰서장이라는 오경미 씨가 네. 본인은 윗선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본인이 처벌받아야죠. 그렇죠. 본인 처벌 받아야죠. 지금 본인 스스로는 명예롭게 정년 퇴임했습니다. 지금 민간인이니까 더 제대로 받아야죠. 네, 본인 경력을 갖다가 진짜. 다 없애야 돼요. 진짜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연금 받고 살겠네 그러면은. 이런 기본도 안 돼 있는 지시를 내린 경찰서장이 나 경찰서장 출신이야. 네. 나오면서 어디 댕기면서 한 말씀 하시죠. 그럴까? 이러고 댕긴다고요? 이거 놔두면 안 되죠. 동물적인 감각으로 저는 이거 묻으면은 칭찬받나? 이거 아니었을까? 지시를 안 받았다면 네. 아니면 그냥 완전히 무능한 인간인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사람도 네. 조사해야죠. 전 양반이 그전 경력을 보면은 뭐 상도 맡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무능했을까? 저는 윗선을 제가 알아서 입 다물겠습니다. 한 걸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수사 제대로 철저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 밑에 경찰관들 2명이 또 해가지고 또 지금 검찰에 넘겨졌거든요. 너무 일사불란하게 그 인간들도 그냥 옷 벗겨야 돼요. 일어났잖아요. 환자 딱 이송하자마자 물 가져와가지고. 너무 이상해요. 대단합니다, 정말. 진짜 이상해요. 아직까지 이게 그래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을 때 테러로 네. 지정이 되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보자는 건데 이제 하나하나 나온 거고 송치가 됐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자료들도 넘겨주겠죠 검찰에. 네.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 걸 봐야 될 텐데 절대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요 이런 게 묻히게 되면 저것도 또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겨우 목숨을 건져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그 과정에도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병상에서 이재명을 죽이려 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 과정에는 부산대 의대 교수들, 부산대 법대 로스쿨 교수들이
상당히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주제에서는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거기에서 있었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 사건에서 그 직후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또 다른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사 하나 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 조사,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헬기 전원 이와 관련해서 권익위 부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 이것이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당시 이재명 대통령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이 되죠.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옵니다. 당시 부산대 병원은요, 분위기가 되게 이상했어요. 부산대 병원의 의사들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되게 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재명한테 매우 좀 적대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담당 주치의도 이재명에 반대하는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과 꽤 가까운, 제가 당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은 아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에서는 그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신뢰할 수 없는 의사한테 집도를 맡긴다? 저로서 하기 어려워요.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울로 모셔오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서울로 옮겨가는 과정, 헬기로 이송된 이 과정에 대해서 당시 권익위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당시 서울로 옮겨갈 필요가 없었는데 특혜를 베풀어서 그래서 이재명을 서울로 옮겨줬다. 그래서 담당 소방관들 얘들 처벌해야 된다.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 요딴 소리를 합니다. 아니 응급 환자를 헬기로 실어 날랐는데 이게 왜 공무원 행동 강령에 위반된다는 거냐? 이유는 간단해요. 부산에서 치료하면 되는데 왜 서울로 데리고 갔냐 이거야. 아니 부산에서 치료를 하든 서울에서 치료를 하든 어쩌라고. 이게 정말 심각했던 것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헬기가 아니라 차량으로 이동했다면 4시간 넘게 이동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생명을 장담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대병원에 계속 있느냐? 아니요. 부산대병원의 의사들, 그 의사들 중 상당수,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치료했던 이거 심혈관 관련 전문의들, 부산대병원의 그 전문의들 중에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반대했고 그 반대한다는 성명 발표에 가담한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집도를 할 수도 있었어. 나라도 거기에서는 치료 못 받아. 당시 경정맥, 목에 있는 정맥이 덜렁덜렁 했단 말이야. 까딱 잘못하면 경정맥이 끊어졌어요. 그럼 죽어 사람. 그런데 나를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내 목에 칼을 들이미는 상황이야. 여러분 같으면 그거 받겠습니까? 나 싫어하는 의사한테 목을 맡기겠어요? 나 싫어하는 의사한테는 치료받기 싫어요. 그죠? 그래서 옮긴 건데 이걸 가지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담당 공무원들 있잖아요. 소방관들 감옥에 쳐달라고 그랬어. 감옥에 못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예. 징계해서 해임하려고 했단 말이야. 이들이 이런 짓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못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거였어. 부산에서 못 움직이게 하거나 안 그러면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사망하게 만들려고 한 거야. 정말 티나지 않게. 자,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시 기억을 되돌려보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가덕도 테러 사건 났을 때 119가 20분 넘게 있다가 출동했다 그랬죠.
부산이 외진데가 아니에요. 가덕도 외진데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아닙니다. 가덕도 말이 가덕도죠. 다리 연결 다 돼 있어요. 20분씩이나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20분씩이나 걸렸네? 이것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하필이면은 이송돼 간 데가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아주 싫어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갔어. 뭐예요 이거? 누가 봐도 죽이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이걸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명이 됩니까? 우연히 몇 번이 반복이 되잖아. 119는 왜 하필? 알고 봤더니 119가 하필 그 시점에 허위 신고가 몇 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변에 제일 가까운 그 소방서에 구급차가 출동한 상태였어. 그래서 창원에 있는 애가 왔다고. 그래서 40분, 20분이 걸린 거예요. 정말 공교롭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때 허위 신고가 집중됐을까? 이거 조직적인 개입이 아니라면 불가능해요. 근데 해필이면은 또 이송돼간 병원에 누가 있다고?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매우 혐오하는,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혐오하는 의사들이 있어. 주치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딱딱 맞아떨어지죠? 게다가 그래서 그 병원 아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헬기로 옮겨가자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 그래. 이거 아무리 봐도 우연 아니죠. 세 가지가 겹쳤어. 야, 희한합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경우에서 뭔 내용이냐면 정승현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024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헬기 이송과 관련해 가지고 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뭔가 결정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대. 누가? 부위원장이. 정승윤 부위원장이. 뭐가 됐느냐? 그래서 뭐라고 했다? 끼워 넣은 게 뭐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건이었고 위원회에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는데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리하라고 이 내용을 집어넣은 거야. 원래는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그냥 입장 표명만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대. 입장 표명만 하고 구체적으로 뭐 공무원들한테 어떤 징계 처리를 하라 이런 내용 포함이 안 돼 있었대요. 근데 부위원장이 몰래 집어넣은 거야. 이거 공문서 위조죠. 공문서 위조예요. 공문서를 위조해서라도 이재명을 도와준 공무원들을 처리하려고 했던 거야. 내쫓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자, 그 정승현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부산대 로스쿨 교수예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고요. 사법연수원 25기입니다. 윤석열하고 딱 연수원 2년 차예요. 윤석열이 23기죠.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연수원을 1년 정도 같이 다닌 겁니다. 서울 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그래서 윤석열하고 근무도 같이 했어. 검사의 검사 출신. 그리고 부산대 로스쿨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요? 부산 교육감으로 출마한 적이 있어요. 정승윤이 부산 교육감이었어. 이번에도 부산시 교육감으로 출마를 했어. 지난 2022년에도 부산 교육감으로 출마를 했었고 2024년에도 부산 교육감으로 출마했어요. 부산대 법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와, 이 사람이 이재명을 헬기로 실어서 서울대 병원까지 데려다준 소방관들을 징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징계
사실상 이재명을 죽이지 왜 살려뒀냐 이 말이거든요. 자, 이 정도였으면 제가 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 기사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서울대병원 이송은 업무방해, 의사단체 고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의사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업무방해로 고발을 했어. 아니 이게 병원 옮긴 게 왜 업무방해가 되죠? 병원을 옮겼을 뿐인데 왜 업무방해가 되죠? 근데 그거를 의사단체가 고발을 했다고?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고